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5월부터는 고속버스를 예매했다가 취소하면 수수료를 많이 물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쇼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음식점 예약해두고 나타나지 않을 때 많이 쓰이는 말인데 네. 고속버스 노쇼를 막기 위해 취소 수수료가 바뀝니다. 원래는 출발 1시간 전에 취소를 하면 수수료 10%를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출발 3시간 전으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휴일에는 수수료가 15%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또 설과 추석 같은 명절에는 승객이 많잖아요. 네. 이때는 수수료를 20%로 올려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버스가 출발한 이후에 취소를 하면 기존 30%에서 50%로 더 높은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이것도 올해만 그렇고요. 내년에는 60%, 내후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수수료를 개편한 이유는 그동안 고속버스와 기차의 노쇼 문제가 심각해서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도 이번에 취재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일부 승객들이 나란히 붙어 있는 2개 좌석을 예약한 후에 출발 직후에 1개 좌석을 취소를 하는 거예요. 출발 직후 취소 수수료가 30%라는 점을 악용한 건데 이러면 저렴한 금액으로 2자리를 모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해 2 좌석을 예매한 후 취소한 건수는 12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네. 모바일 예매가 늘면서 편의성은 늘었지만 출발 직전, 직후 취소로 정작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명절 기간 기차 노쇼는 이 표로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쇼는 단순히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유발하거든요. 네.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인터넷 은행, 이른바 인뱅하면 아무래도 시중은행보다는 금리 혜택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요즘엔 딱히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원래 인뱅은 금리 맛집으로 꼽혔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이 인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 5대 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예금 금리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NH농협은행이 최고 3.3%였고요. 네. 그다음이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의 상품이었습니다. 대표적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모두 3%대 밑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하단은 3.69에서 6.32%로 조사된 반면 카카오뱅크는 3.69에서 6.63%, K뱅크는 3.74에서 6.73%로 금리 상하단 모두 인터넷 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았습니다. 네.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난 건 기준금리 인하와 당국의 가산금리 조정 요구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인터넷 은행들은 되레 유지하거나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기후변화 얘기입니다.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원재료 수급이 쉽지가 않은 실정이거든요. 이 때문에 연초부터 배추와 무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라면,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지난 8일 발표한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1.6% 오른 127.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설탕 지수는 인도와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 감소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6% 올랐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 가격 지수도 23.2% 껑충 뛰었는데요.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 유지류 가격 지수도 29% 상승했습니다. 네. 식재료 가격 상승 영향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식품업계에 반영이 되거든요. 미국의 관세 전쟁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 단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먹거리 가격이 계속 오르겠네요. 이렇게 네. 먹거리뿐만 아니라 또 영향을 주는 거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제 다음에 영향을 주는 걸로는 이제 아이 키우거나 아니면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통 여름철이 되면 아이 엉덩이 땀띠나 아니면 발진 때문에 이제 통기성이 좋은 썸머 기저귀를 쓰게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여름 기저귀는 통상 5월에 출시를 했었는데 한 생활용품 기업이 10년 만에 출시 시기를 3월로 2달 앞당겼습니다. 일부 기상 전문가들이 여름 수준의 더위가 4월에서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다.
뭐 매년 여름 수준의 더위가 길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니까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겁니다. 또 고민이 많아진 곳은 바로 패션 업계들인데요. 네.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일단 올해 봄, 여름 시즌 상품 출시 시점이 앞당겨졌고요. 앞으로 여름 아이템 물량은 물론이고 여름 소재 개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에 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 많이 하면서 동전을 못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형 뽑기 하는 걸 좋아해서 오락실에 가끔 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동전을 챙겨가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카드 결제로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동전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듯합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주문해서 조폐공사가 제조한 동전은 모두 5억 원어치였습니다. 동전 사용이 줄어드는 건 통계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중 동전 유통량을 보면요. 2014년 1년 동안 861억 원어치 동전이 시중에 풀렸는데 작년에는 102억 원어치만 나왔습니다. 네. 10년 만에 90% 가까이 줄어든 셈인데요. 동전 사용 자체도 이렇게 줄었지만 원재료인 구리나 니켈 등의 소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던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조폐공사가 머지않아서 주화 발행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밌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